없는 건 아닌데 투기를 제한해야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예.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바탕 아래에서 다른 노력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도덕적인 잣대로 즉 두 개 가지면 안 돼, 그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라는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그게 바람직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좋았는가. 결국 이 지점들을 계속 반복됐거든요. 반복됐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굉장한 문제겠죠.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해야겠지만 과거 정부는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정권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관료들이 스스로 그 도덕적 잣대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가장 국민적인 배신감과 분노가 컸었죠. 그렇겠죠. 네. 자,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경제 분야 평가를 종합적으로 진행해봤고, 물론 안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뛰며 취재했던 기자들이 느끼는 소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 경제 정책 전망은 어떨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대충 이런 방향일 거다 하는 분석들은 언론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일단은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 자유인권, 시장, 공정연대, 이걸 오늘 취임사 주요 키워드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따져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주도하도록 하겠다. 시장 경제 혹은 시장 기능 회복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건 좀 유머를 섞은 말입니다.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 아마도 오늘 진행이 될 텐데 예. 네, 머릿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 6년간 의원이었어요.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국민의힘에서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를 해왔습니다. 예. 그 전에는 30년간 경제 관료였고 지난 6년간의 의정 활동 기획재정위원회였거든요. 예. 여기에서 한 발언을 전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곧 저희 기사로도 나올 텐데요. 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 추경입니다. 추경 들어오는 네,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 추경입니다라고 국회에서 말을 했는데 예.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지난 정부의 추경이 너무 자주 계속되고 그리고 또 뭐 계획 없이 계속되고 정확한 추계에 바탕하지 않고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 추경에 대해서 좀 안 좋다, 난 싫어한다라는 시각을 분명히 했는데 사실은 또 꼭 그렇지 않은 게 여당 시절 2016년, 17년 시절의 발언을 보면요. 지금 빨리 추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당장 경제부총리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53조 원에 이르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추경 편성일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올 2월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안 되고 1000만 원 주는 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보면 여야 다르긴 한데 분명한 건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소신이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회 발언해보면 소신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청문회만 있으면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부 총재도, 뭐 어디 국세청 청장도 청문회만 있으면 소신이 있습니까? 소신대로 하겠습니까? 정부에 반하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는 소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때때로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할 수 있다. 그대로 소신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같아요. 그 소신이 시장 경제이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기업이 잘 되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고 정부 재정은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고 그런 방향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런 그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얘기도 해보죠. 사실 재계에서 계속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게 규제 개혁이 안 되고 있다. 규제 개혁을 처음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과에 대체로 불만족한다, 이런 발표도 어제 정경련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확실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예. 방금 말씀
말씀해 주셨던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개정까지 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경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핵심 예. 규제가 중대재해 처벌법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수위에서 예. 이제 처음으로 교육노동부에 그 그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방안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버스가 시행된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이 처벌까지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법 개정을 하기는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하고 안전을 못하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그러면 이건 좀 지침이나 매뉴얼, 시행령 같은 걸 개정해서 명확하게 해주자 이런 식으로는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근로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소기업들이나 이제 소상공인 재계에서 근로시간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주 52시간제 좀 유연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계속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 단위를 좀 확대하는 건데, 이건 사실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빨리 한다면, 이걸 급하게 할 수 있다면 이 특별 연장 근로 제도, 이거는 고용부에서 인가해주는 제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주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 규제 완화 가운데 가장 그래도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이걸 못한 게 아쉽다고 아쉬워야죠. 예. 빅3 아쉬움 중에 하나로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그 우리나라는 제조업만 발전해 있고 서비스업이 좀 덜 발전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규제 때문이다. 좀 없애보자. 지원책도 마련해보자. 그래서 유통, 의료, 관광, 교육 같은 총 한 7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제도 개선하고 자금과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의료라는 벽에 부딪혀서 그렇죠. 갇혀있죠. 못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당도 야당도 특정 부분에서는 반대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경호 그 신임 부총리가 추경호 총리도 역시 그 국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거든요. 여야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 재계 대기업 집단에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꽤 느끼고 있다는 인상인데, 마침 이번 취임식에 4대그룹 총수 경제 5단체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흥미로운 건 그 윤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인데 악연으로 엮여 있긴 한데, 재계에서 지금 제일 가시적인 선물로 바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걸 거듭 압박했지만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경제 5단체죠. 대한상이랑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신동빈 회장, 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0명 이내, 20명 이내의 기업인 사면을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이 요청을 이제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택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심부때 결국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심 끝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계 대기업 직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지금 우려하는